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오늘 전우현 원장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CS한방병원 전우현입니다. 얼마 전에 올린 영상에서 최근에 췌장암 환자분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췌장암이 그 존재감을 보여주는 이유는 어쩌면 환자 자신에게나 치료자에게나 가장 힘든 암이라는 인식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예, 맞습니다. 췌장암은 아직까지도 다른 암들과 비교해 볼 때 치료가 어렵고 힘들어요. 그건 확실하고요.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1993년부터 2022년까지, 그러니까 약 한 지난 30년 정도 되겠네요. 30년간 주요 암종의 상대 생존율을 비교한 어떤 통계가 있는데요. 네. 평균적으로 30년간 한 30% 정도가 좋아졌습니다. 네. 특히 위암, 전립선암, 간암, 폐암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는데요. 하지만 췌장암은 기껏해야 5.8% 정도 많이 낮죠. 그만큼 아직 치료 및 관리에 갈 길이 먼 암이라고 할 수 있네요. 이런 통계가 말해주듯이 췌장암은 운이 좋게 건강검진에서 조기 발견하거나 또 갑자기 발생한 항달로 아주 초기 단계에 발견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을 못하고 항암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는 그 과정도 너무 힘들고 기대 여명이 짧으며 생존율도 높지 않은 암이다 보니까 환자뿐 아니라 치료자 입장에서도 악명이 높죠. 제 경험상으로도 그런데요. 그 괴로움을 옆에서 지켜보다 보면 때로는 과연 이 췌장암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즘 들어 진료실에서 췌장암 환자분들을 만나면 그전과 좀 다른 느낌을 가지게 됐어요. 네. 예, 췌장암으로 항암 치료를 하는 환자들을 보면 선행이든 아니면 수술 후 항암이든 간에 상관없이요. 이전보다 제가 전에 느꼈던 어떤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를 많이 뵙게 된 겁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새로운 항암제도 물론 나왔고요. 항암제 투여 방법도 이전보다 훨씬 더 세련된 것 같아요. 또 기술적으로 변했고 환자분들의 영양 상태 그리고 체력도 더 좋아져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통계상으로는 아직도 췌장암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지만 치료실에서 느끼는 체감상으로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췌장암 환자분들에게는 희망적인 메시지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임상에서 항상 느껴오고 또 강조하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 번 강조드린 거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힘든 암 중 하나인 췌장암에서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예후인자로 작용할 수 있는 것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네, 근감소증이 일반암에 미치는 영향이야 여러 번 강조해 주셨는데 또 오늘 특별히 췌장암의 예후에 중요하다고 피력하시는 이 근거가 있나요? 예, 또 따끈따끈한 중요한 논문 한 편이 나왔는데요. 2024년 10월 달에 SCI급 논문이에요. 악액질 근감소 근육, 그러니까 저널 오브 카케시아 sarcopenia 엠버스이라는 어떤 저널에 실린 논문인데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췌장암을 진단받고 선행항암을 받은 환자분들입니다. 주로 이제 폴피리녹스겠죠. 치료를 4회 이상 받은 환자 22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환자분들의 평균 연령은 60세 정도였고 남성이 124명, 여성은 103명이고요. 그 환자들의 분석 기간 동안 환자들의 1년 전체 생존율은 87.1%, 2년 생존율은 50.7%, 빨리 떨어지죠. 결론을 살펴보니까 항암 치료 전후의 골격근 지수의 변화, 그러니까 SMI의 차이가 클수록 췌장암의 재발이 흔하고 사망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보고인데요. 좀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구진들은 그 환자들을 두 가지 중요한 기준,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골격근 지수, SMI가 변화가 어떤가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췌장암 관련 종양 표지자가 있죠. CA19-9.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세 개의 그룹으로 환자분들을 나눠서 분석해 봤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골격근 지수, 즉 SMI하고 종양 표지자 CA19-9의 위험 요인이 모두 없는 그룹이고요. 둘 다 정상이라고 보면 되겠죠. 두 번째 그룹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즉 SMI가 안 좋거나 아니면 CA19-9가 안 좋거나 이렇게 한 가지 위험 요인만 가지고 있는 그룹이고요. 세 번째 그룹은 두 가지 위험 요인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그룹입니다. 연구진은 이 그룹들을 분석해 봤는데요. 그 결과로 첫 번째 그룹은 기존의 항암 치료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좋다, 더 낫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두 번째 그룹은 근감소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보니까 이거 점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어서 근감소가 더 진행되지 않도록 고단백 영양을 보충하고 적절한 강도의 운동하고 신체 활동을 함께 또 강조하면서 그렇게 치료하는 것이 좋다라고 제시했습니다. 아쉽게도 그 세 번째 그룹, 골격근 지수와 CA19-9의 두 가지 위험 요인이 모두 있었던 세 번째 그룹은
기존의 항암 치료로는 사실상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 현실이고 새로운 치료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네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 근감소가 없고 종양 표지자가 잘 유지되는 첫 번째 그룹은 기존 항암 치료법이 효과적이니까 그대로 치료하면 된다는 거고요. 자,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 근감소가 발생하거나 혹은 종양 표진자가 상승한 두 번째 그룹은 근감소부터 개선해야 기존 치료법의 효과가 유지된다. 그리고 항암 치료 기간 중 근감소가 발생하고 동시에 종양 표지자도 나빠진 세 번째 그룹은 기존 치료법이 별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이 연구의 키포인트는 무언가 아주 앞으로 향후 획기적인 나올 수 있겠죠. 획기적인 새로운 치료법이 나오지 않는 한 현재 기준으론 이 췌장암의 항암 치료에서 골격근 지수의 유지, 즉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항암 치료 과정에서 근육량이 유지되거나 혹은 근육량이 감소했을 때 근감소를 유지 혹은 계속해서 회복할 수만 있다면 기존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한 거니까요. 이 연구진도 저와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평소 근감소증이 암 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항암 치료 과정에서 근육의 유지가 기존 암 치료법의 효과나 예후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준 연구 결과라서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이런 연구들을 보면 전현 원장님이 맡고 계시는 근감소증 클리닉의 중요성이 더더욱 와닿게 되는데요. 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